안녕하세요. 보존아세 한그로 치과병원 서울점 대표원장 윤범희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케이스는요, 많이들 있는 케이스죠. 치과에서 신경치료를 잘 했지만 실패했고 재발했고 그 이후에 통증도 있어서 저희 병원을 내원해서 치근단 절제술을 진행한 케이스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오늘 환자분은 저도 이제 기억이 생생한데요, 되게 젊으세요. 24세 여성분이고 문경에 거주하시는 환자분이셨어요. 서울에서도 이 치근단 절제술을 하는 병원이 이제 극소수인데 지방에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치과 보정과 전문의가 보통 대도시에 몰려있기 때문에 지방 소도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약간 이런 치과 보정과 영역에서는 의료 사각지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환자분께서도 치아를 발치해야 된다는 말씀을 듣고 찾다가 다행히 저를 알게 되셨나 봐요. 그래서 멀지만 당일에 이제 서울까지 내원하셔서 저한테 이제 검진을 받고 치료를 진행하신 케이스입니다. 일단 엑스레이 상으로 보시면요, 이 환자분은 다른 부위도 문제가 좀 많긴 해요. 전치부 4개를 보철 치료를 진행하셨고 신경치료까지 진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뿌리 4개 중에 3개의 이렇게 치근단 병소가 보이고요. 작은 어금니 하나도 이제 충치 때문에 뿌리만 남아있고, 사랑니를 당겨서 쓰고 있지만 뭐 충치도 많고, 그럼 몇 가지 문제가 있긴 하지만 앞니 쪽 치근단 절제술에 대해서만 오늘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신경 치료를 안 하고 치근단 절제술을 바로 들어가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보철물을 벗겨내지 않고 치료를 원할 때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너무 급박하실 때, 그리고 재신경 치료를 했지만 예후가 계속 좋지 않을 때, 이럴 때 이제 치근단 절제술을 바로 하게 되는데, 이렇게 젊은 여자분들이 물론 외상으로 앞니를 치료하기도 하지만 심미 목적으로 이렇게 앞니를 치료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강남의 심미 전문으로 하는 치과들에서 치아가 이제 바르지 않기 때문에 심미 치료를 하는 거잖아요. 삐뚤삐뚤한 치아를 바르게 만들려면 튀어나온 부위를 많이 갈아낼 수밖에 없어요. 많이 갈아내다 보면 치수가 노출되고 의도적으로 어쩔 수 없이 충치가 아니더라도 신경치료를 하는 케이스가 있는데, 이분이 약간 그런 케이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4치아를 다 신경치료를 했는데 12번, 21번, 22번 이렇게 이제 3군데 이제 병소가 있고, 12번 치아 같은 경우는 뿌리 끝을 보시면 뿌리 끝이 더 길게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신경치료에 마무리한 공간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숨은 공간이 좀 많이 남아있는 경우였던 것 같고요. 반대로 21번 치아 같은 경우는 엑스레이 상으로 보이는 뿌리 끝보다 인공적인 신경치료를 한 재료가 더 오버해서 필링된 그런 흔적들이 보이고요. 22번 치아는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지만 어쨌든 병소는 생겨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신경치료 했지만 왜 이렇게 실패가 됐냐에 대한 여러 가지 골고루 다 원인이 있는, 여러분들한테 이제 보여주기 좋은 케이스 같아요. 신경치료라는 거는 왜 멀쩡한 신경을 죽이나요? 신경을 죽이는 치료가 아닌가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신경치료는 멀쩡한 신경을 죽이면 안 되죠. 그거는 이제 잘못된 치료고, 충치 세균이 들어갔거나 파절 때문에 세균이 들어갔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치수라는 공간에 세균이 침범했을 때 그 세균을 제거하기 위한 술식을 신경치료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치아 뿌리 안쪽에 있는 세균을 잘 제거를 해야지 그 뿌리 이외에 있는 뿌리 외부의 공간까지 세균이 이제 확산되는 걸 막을 수 있는데, 지금 12번 치아 같은 경우는 인공 재료가 들어간 길이만으로 봤을 때는 세균이 뿌리 끝에 더 남아 있을 수밖에 없는 케이스인 것 같아요. 물론 세균이 이제 어디까지 들어갔는지 사람이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다행히 이제 뿌리 끝까지 세균이 안 들어간 상태에서 신경치료를 이렇게 했다면 예후가 좋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불행히도 이분 치아 같은 경우는 그 안쪽까지 세균이 침범했는데 사람이 쓰는 기구가 효율적으로 닿지 못했기 때문에 재발한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21번 치아 같은 경우는 재료가 오히려 오버해서 필링 됐어요. 그런데 오버해서 필링을 하면 오히려 세균을 확실하게 더 제거할 수 있지 않냐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 사람이 쓰는 기구가 이제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오히려 이제 치아 뿌리 내부에 머물러 있으면서 치료 과정 중에 없어져야 될 세균들이 재료가 오버되면서 오히려 뿌리 끝으로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불행히도 뿌리 끝으로 한번 나간 재료를 다시 빼기가 쉽지가 않아요.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그런 이유 때문에 재발한 치아가 21번 치아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22번 치아는 사실은 엑스레이 상으로 잘 하셨어요. 잘 하셨는데 제가 해도 실패하는 신경치료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 치아가, 저는 항상 고속도로로 비유를 하는데, 사람 치아 내부가 신경관이 고속도로 하나가 뻥 뚫려 있듯이 그렇게 단순하게 생겼지 않거든요. 굵은 고속도로 하나를 사람이 이제 지나갈 수 있는 길이고, 그 이외에 이제 자잘한 국도들이 치아 내부에는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불행히 이제 그런 국도 중에서 큰 국도가 있고,
그런 큰 국도 안에 세균이 벌써 많이 침범했다면 아무리 엑스레이상 사람이 할 수 있는 만큼 잘 했더라도 재발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전문의가 할수록 치료를 잘 할수록 재발할 수 있는 이제 확률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경험이 많고 전문의한테 가는 건 옳지만 전문의가 해도 재발할 수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치근단 절제술을 진행을 하게 됐고요. 신미 보철물이 이제 있는 거죠, 앞니에. 예를 들어서 12번 치아를 치근단 절제술을 진행을 하려면 13번 치아에서 수직 절개를 해서 치아와 잇몸이 만나는 경계부를 이렇게 절개를 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병소에서 절개선이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다시 한번 감염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이렇게 절개를 하고 아무리 제 위치에 잇몸을 봉합을 잘 하더라도 한 번 뼈에서 떨어진 골막은 다시 수축이 일어나게 마련이고 잇몸이 쉽게 말해서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보철물이 보기가 싫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차선책으로 이렇게 앞니 보철물이 있는 분들은 잇몸 중에서도 치아 윗부분에 하얗게 보이는 잇몸이 있거든요. 저희가 부착치은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부착치은 상에서 세미루나 인시전 방법이라고 반달 모양으로 이렇게 이제 선을 긋는 거예요. 이 엑스레이 상에 표시를 해드리면 이렇게 잇몸 중간을 이런 식으로 절개를 해서 잇몸을 걷어 올리고 뿌리의 끝을 노출시키고, 병소가 큰 경우는 잇몸을 절개를 하자마자 병소가 다 드러나는 경우도 있지만 아직 뼈 속에 국한되어 있는 병소는 잘 보이진 않아요. 병소가 잇몸을 절개했다 하더라도 경험이 많은 의사들은 대략적인 뿌리 길이를 이제 추정해서 고를 삭제하게 되는 거죠. 그 부위를 고를 삭제해서 병소를 충분히 노출시키고, 그리고 시야 확보를 하기 위해서 염증을 제거를 다 하고 주변 뼈까지 충분히 삭제를 하고 3mm를 커팅을 해요. 치아를 잘라내고, 그리고 단면상을 현미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밀하게 관찰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치근단 절제술의 예후가 좋으려면 기본적으로 수직 치근 파절이 없어야 된다고 예전에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수직 치근 파절을 확실하게 먼저 관찰하는 걸 원칙으로 해요. 아무리 수술을 잘 진행했더라도 수직 치근 파절이 있는 상태에서 했다면 나중에 재발을 100%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면밀하게 관찰을 하고 없는 게 확인된다면 저희가 치아 뿌리 단면상에서 이제 역으로 다시 3mm를 세균이 숨어있을 공간을 최대한 넓히면서 삭제를 하고 MTA라는 생체 친화적인 재료를 그 공간을 넣어서 내부에 혹시 남아있을지 모르는 세균이 다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아주고 이제 생체 친화적인 보리식제를 넣고 봉합을 해서 마무리한 케이스입니다. 절개를 이제 세미루나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물론 절개하기가 훨씬 더 힘들어요. 시간도 더 걸리고 힘든데 환자분들한테 만족도가 좋을 수밖에 없는 게 잇몸 라인이 절대로 올라가지가 않아요. 아주 올라가더라도 봉합할 때 봉합사가 당기는 정도의 미세한 힘 때문에 미세하게 올라갔다가 봉합사를 풀어주면 대부분 원상 복귀가 되기 때문에 앞니 신미 보철물이 있는 분들은 신미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세미루나 방식으로 인시전을 해서 수술을 잘 진행했습니다. 이제 전 사진을 먼저 한번 보면요,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재료가 뿌리 끝까지 충분히 들어가지 못했고 재료와 뿌리 끝 사이에 이렇게 남은 빈 공간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21번 치아는 뿌리 끝이 이곳인데 뿌리 끝을 관통해서 지피콘이라는 인공 재료가 오버해서 필링돼 있고요. 다음에 마지막 치아도 이 정도면 굉장히 잘 된 편이에요. 엑스레이상 이렇게 뿌리 끝에 빈 공간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평균적으로 뿌리 끝에서 한 1mm 정도 적게 충전이 되는 거를 실제적으로는 이제 가장 좋은 위치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22번 치아 같은 경우는 적절한 위치까지 잘 되어 있고, 병소가 있는 공간을 수술 후를 보시면 엑스레이상 단면 일자적으로 잘 잘라져 있고, 그리고 전후를 비교해 보시면 이렇게 뿌리 끝 똑같은 흰색으로 굵게 잘 채워져 있는 것이 MTL 재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엑스레이 상으로는 일반적인 이제 신경 치료하는 재료랑 똑같은 흰색으로 보이지만 치과 엑스레이 상에서는 치료한 것과 안 한 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인공 재료에는 엑스레이 상 방사성 불투과성을 보이기 위해서 이런 성분을 다 포함시켰기 때문에 같은 색깔로 보이는 거지 실제로는 전혀 다른 색깔이에요. 그냥 환자분들 아시라고 한번 말씀드렸고, 이분 같은 경우는 치료를 잘 받으시고 한 달 전에 이제 오셔서 실 제거하시고 지금 예후를 관찰했었는데 굉장히 좋으세요. 앞으로도 계속 예후를 관찰할 예정이고, 보시는 것처럼 이제 다른 부위도 치근단 병소가 있는 치아들이 아래 앞니에도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향후 계속 치료할 예정이셔서 계속 예후를 관찰할 예정입니다. 오늘도 치근단 절제술을 한 케이스를 하나 보여드렸고요.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세요. 신경 치료를 받았는데 신경이 없는 치아인데 왜 통증이 있나요? 왜 재발을 하나요? 그거에 대한 이제 좋은 여러 케이스가 다 이제 한 분한테 섞여 있는 케이스를 설명드린 것 같고, 오늘 설명드린 이런 이유 때문에 신경 치료를 아무리 잘 받으셨더라도 다시 이상이 생길 수 있다 라고 인지를 하시고, 이럴 때는 저처럼 이제 치과 보존과를 전문으로 하고, 치과 보존과를 전문으로 했다고 해서 대학병원 이외에 이제
로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치근난 절제술을 하고 있는 건 아니시거든요. 로컬에서도 일부의 이제 치과 보존과 전문의들이 지속적으로 치근난 절제술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치근난 절제술을 시행하시는 원장님한테 한번 잘 검지를 받으시고 내 치아를 뽑지 않고 살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어떻게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